재미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지난 3년간 누리지 못했던 즐거움을 모두 해소하려는 듯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혜영 리포터도 우리 지역에서 열린 특별한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 원도심에서 열린 전시였는데요. 전시도 전시지만 전시가 펼쳐진 공간도 아주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지금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 점점 잊혀져가는 원도심을 본인만의 예술로 새롭게 꽃피우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듯이 원도심은 그런 그릇이 되게 켜켜이 쌓여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드러낼 때 비로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그 안에서 자신만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정겨운 대전 정동의 한 골목길. 이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옆쪽에 있는 건물을 딱 보세요. 굉장히 웅장한데 막 세월의 흔적도 느껴지면서 뭔가 특이해요. 뭔가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를 딱 걷다 보니까 네.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1966년도에 교회로 건립됐다가 한 90년대까지 교회로 쓰여지고 그 뒤로 개인한테 이제 넘어가서 창고로 쓰여졌던 공간인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구석으로부터의 기획자 서은덕입니다. 네, 저는 송부영입니다. 구석으로부터의 공간지기 송부영, 서은덕 씨를 소개합니다. 1966년도에 지어진 이 오래된 교회 건물에 3개의 공간을 남았다는데요. 지금부터 한 곳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전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2층 침대와 알 수 없는 팻말들이 우리를 반깁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경하다 보니까 전시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뒤쪽에 보면은 막 침대도 있고,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곳은 산호여인숙이라는 공간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산호여인숙은 대흥동에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저희가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만들고 또한 또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하고 또한 또 여행객들이 머물렀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전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에도 여인숙으로 쓰였던 건물을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재탄생시킨 첫 번째 문화공간 산호 여인숙. 그 이름에 걸맞게 예술활동은 물론 실제 숙박업도 병행했답니다. 선생님 이쪽에 보니까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다이어리 쓰시는 건가요? 저희가 산호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산호여인숙을 다녀갔던 분들의 예약하셨던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도 12월에 어떤 분들이 예약해 주시고 이렇게 예약 리스트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여인숙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와 문화공간으로 어떤 변모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도심의 오랜 건물을 문화예술인들과 여행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까지의 노력이 벽면 가득 남아있는데요. 두 사람이 이곳을 운영했던 지난 6년 동안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선보였는데요. 덕분에 오래된 건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죠. 공간 하나하나에 애정이 묻어있고 이렇게 전시 공간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 분이 직접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네요. 게스트분들도 와서 머물 수 있고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거점으로 놀이터 공간이자 어떤 고점으로 또한 또 그분들도 머물면서 문화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재밌게 혹은 뭐 문화기획을 만들고 하는 삶이었지만 뒤에서는
열심히 청소하고 네, 게스트를 받고 이런 저희의 그런 뭔가 건강한 노동성 같은 게 저희를 좀 뒷받침해줬던 것 같아요. 애정이 느껴지는 산호 여인숙에 이어 두 번째로 방문해볼 공간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집인데요, 집?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산호여인숙을 운영하면서 대동에 산책을 자주 갔었어요. 좋은 집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땅콩집 같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군부를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집주인 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알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집주인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나요. 이러셔가지고 네. 충청도 사투리 나요. 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 집 조금 작업실로 쓰고 싶은데 좀 빌려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할머니가 흔쾌히 대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두 번째 문화예술 공간 대동 작은 집. 손수 하나하나 인테리어에 산호 여인숙과는 다른 분위기의 문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대동 작은 집의 주제는 바로 책과 사랑. 이 공간과 액자 속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백인의 책장에 책을 한 권씩 한 권씩 기증해 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책을 어떻게 기증해 주셨는지 저희가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책장 앞에 이제 같이 공유한 사진이고요. 이분들이 책을 기증해 주실 때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재밌게 잘 봐서 누구와 같이 공유하고 싶은지를 이렇게 좀 메모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펼쳐 보시면 그 메모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책을 건네는 이유, 이 책을 보았던 느낌, 이 책을 사랑했던 기억들을 직접 기록해 기증한 100여 권의 책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또 깨달음이 담겨있는 책을 읽어보니 단순히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닌 한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현재 운영 중인 세 번째 장소도 함께 만나볼까요? 와, 여기 신기해요. 다르죠? 뭐 강당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공간이었는지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떤 곳이었나요? 네, 이 공간은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창고로 쓰여졌던 공간을 이게 보시다 보면 되게 이제 크고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기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이런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또 작은 공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곳에서 좀 예술가들이 다양한 행위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1966년 교회로 지어져 사용되다 1990년대 이후 창고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2016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두 사람. 이곳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죠. 아, 진짜 교회 건물 맞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교회 사진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은 곁에 큰 건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지금 현재도 이 모습입니다. 뭐 1966년 건축물 등기부 열람요망, 뭐 최익선 목사, 박성규 목사, 이건 뭐예요? 이 건물이 1966년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건물을 짓던 신학생이었던 분이 한 번은 찾아오셨었어요. 오, 갑자기요? 네, 현재는 지금 80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주신 거예요. 대전이라는 도시가 뭐 없다, 역사가 깊지 않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6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누군가가 그 즐거운 삶을 살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약간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재탄생하면은 정말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뭔가 흙이에요? 뭐 마법의 가루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 천정을 공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닥을 쓸어 담은 먼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먼지이긴 하지만 의미를 잘 부여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공간들 자체에서도 좀 더 풍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좋아서가 아닌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 건물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사랑하기에 10여 년의 세월 동안 세 곳의 공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벗어나 두 사람과 함께 원도심 골목을 걸어봤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오래된 양복점. 또 이 기록을 안 남길 수 없죠.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네. 되게 유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되셨어요? 지금 82년째 뭐. 지금으로부터 82년이 되셨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와. 이런 양복점들이 조금 좀 기록되고 네. 좀 의미 있게 좀 남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양복점이 오래된 거를 알아봐주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록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되게 좋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세월이 변함에 따라 오래된 것들이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기록할 것이라는 두 사람. 평상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두 분이서 원도심 골목을 자주 돌아다니세요? 땅바닥에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샅샅이 동네를 보면서 다니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곳에서 저희들의 컨텐츠의 기본이 나오고 계속 바라볼수록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들여다봐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원도심의 매력은 뭘지. 아마 오늘 걸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뭐 건어물 가게 옆에, 여인숙 옆에, 뭐 인쇄소 옆에, 한약거리 옆에, 오래된 가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다는 게 그 원도심의 가장 큰 매력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원도심에 있으면 거의 뭐 이렇게 주워 먹듯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가능성의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간이 가진 힘을 알고 그 힘을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켜온 공간지기 송부영, 서은덕 씨. 앞으로 그들의 손에서 다시 빛을 볼 원도심의 오래된 공간들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원도심에 가면 저런 오래된 건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곳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게 참 의미 있고 멋진 일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한 장소가 아니라요. 무려 3곳에서나 이런 활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이 두 분하고 대화하는 내내, 전시를 보는 내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두 분을 만나서요. 정말 새로운 것만 늘 추구할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 혹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오셨는데요. 대전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분들이시죠. 공간기획자 송부영, 서은덕 씨를 저희 다정다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영상에서 두 분이 이 공간기획자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두 분은 공간기획자로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셨는지 우리 먼저 송부영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11년도 산호여인숙이라는 공간을 만나면서 시작되었고요. 공간기획자로 활동한 지 작년에 딱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공공미술 관련 활동을 했었고요. 네,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원도심 그리고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과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서은덕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10년도에 대흥독립 만세라는 축제를 통해서 대흥동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낡지만 매력 있는 공간들에서 음악 공연도 하고 연극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문화예술이 공간에 입혀졌을 때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그 매력에 이끌려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두 분은 이 원도심이라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도심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또 계속 살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송부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원도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전역이 1905년에 생기면서 시작된 원도심 일대의 역사는 대전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도심에 기록하고 재사용하면서 기억을 이어갈 때 좀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고 도시의 역사가 쌓인다고 봅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산호여인숙 그리고 대동작은집 구석으로부터 이렇게 총 3곳의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3곳을 정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글쎄요, 저희가 이 세 공간을 정했다기보다는 인연이 닿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처음부터 원도심에서 오래된 건물을 활용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큰 포부보다는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흥동에서 대흥동리 만세라는 축제가 있고 이것을 계기로 거점 공간이 필요해서 대흥동 일대를 찾아보다가 마침 산호여인숙이라는 건물이 비어 있고 거점의 공간의 용도로도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의 용도를 게스트하우스와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대동을 산책하다가 이곳에 작은 도서관 하나 있으면 책도 보고 산책도 하면서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고 이것이 현실로 됐습니다. 그리고 구석으로부터는 오래된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확 트인 공간에서 공연과 설치 미술 등 좀 더 미술관과 공연장의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 두 분의 그런 생각에 딱 맞는 이런 좋은 장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네요. 자, 그렇다면 오래된 건물을 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두 분만의 기준이 있을까요? 그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공간 모두 원래 용도에서 그 쓰임을 다한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산호여인숙은 운영을 안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닫혀있는 공간이었고 대동작은집은 한 4년 정도 닫혀 있었고 구석으로부터는 90년대까지 교회 건물로 쓰이고 그 후에는 창고로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3곳의 공통점은 쓰임을 다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에서도 저희가 앞서서 봤지만 지난 주말이죠. 4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이어진 3번째 문화공간인 구석으로부터에서 진행한 세계의 공간, 그 형상을 찾아서라는 그런 특별한 전시를 성황리에 또 마치셨더라고요.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번 전시는 어떤 전시였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전시는 원도심에서 저희가 활동한 공간인 산호여인숙, 대동작은집, 구석으로부터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민해보고 또한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와 사람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건축물을 기록해서 오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자 했던 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산호여인숙은 원래 두 분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전에도 여인숙으로 운영됐던 공간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랬다고 해요. 그 산호여인숙은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인숙들이 이렇게 디귿자 구조였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디귿자 구조에서 2층 건물에 여인숙이 생기는 신식 여인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인숙과 여관이 생기는 그런 즈음이었고요. 저희가 맨 처음 봤을 때는 영업하지 않고 있었고 주변 주민분들 말씀하신 바로는 10년 정도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게 꽤 네. 오래 닫혀 있던 곳이네요. 그렇다면 두 분은 산호여인숙의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셨나요? 네. 대흥동림 만세 축제를 진행하던 대흥동의 그 예술가들이 대흥동에 여행객들이 편히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으면 그 축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같이 만든 사람들이 연극하는 사람, 미술 작가, 음악인들이었고 그 역할에 맞게 우리들이 함께 풀어가는 방식으로 공간을 꾸몄어요. 그래서 기존 공간의 역할과 저희의 능력치가 맞아서 문화예술 공간이 되었어요. 네, 그렇게 산호여인숙이라는 공간을 문화예술의 공간이자 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해오셨는데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의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여인숙 하면 각 세대별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향수를 갖고 있고요. 40, 50대는 오래된 숙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는 여인숙 그 자체가 낯선 경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호여인숙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때 젊은 여행객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곳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이름만으로도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러 오셨는데 전시나 작은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되면 좋아하셨고요. 또한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도 숙박객과 이야기 나누며 여행 온 것처럼 친구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네,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요. 소통의 창구가 더 넓어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두 번째 문화공간은 책과 사람을 주제로 기획을 해서 또 운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획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대흥동이 그 번화가로 변하는 시절에 참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대흥동에서 잠시 쉬러 대동에 산책을 가곤 했었어요. 대동이 주는 자연과 그런 여유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대동에서 책과 함께 작업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대동 작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전시회도 보고 왔지만 이 책과 사람을 주제로 꾸며져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만큼 100여 권의 책을 많은 분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다 함께 볼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 기증받은 100여 권의 책을 세 번째 공간으로 가셨을 때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기증을 하셨나요? 네, 맞아요.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책을 후원해 주신 마음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걸 처분하는 것이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저희 지금 현재 공간인 구석으로부터의 곳곳에 작은 창고들이 많아서 지금도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 책을 다시 활용하는 행사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동 작은 집 운영을 마무리하고 2016년도에 현재 운영 중인 구석으로부터로 장소를 옮기셨잖아요. 한 장소에 이렇게 꾸준히 머물지 않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문화 공간을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는 5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를 시작하고 안착시키는 데 걸리는데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고 다양한 생각을 펼치는 연한도 5년인 것 같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왠지 저 자신이 했던 것을 좀 카피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건물과 동네의 환경도 5년이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산호연수 시작할 때의 모습과 5년 후의 모습이 좀 달랐고요. 대동 작은 집을 시작했던 2014년과 5년 후에 변화된 동네의 모습도 그랬고요. 그리고 구석으로부터의 5년 전과 지금의 모습도 변화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생력인데요. 늘 문화예술은 경제적 자립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런 자생력을 중요시하고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시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와 5년 후에 크게 향상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 만나본 세 공간 모두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 혹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분들도 이런 문화 공간이 생김으로써 더 많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같이 활동했던 문화 예술가 분들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산호여인숙 대동작은집 구석으로부터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서로 교류하고 쉬고 에너지를 채우고 창작을 펼쳐낼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그간 대전과 전국 곳곳의 예술가들과 함께 지내며 활동했었는데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그가 그의 예술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지지해줘요. 서로 좀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서로 상생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앞으로 10년 또 20년도 저희가 더 기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두 분의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송부영 씨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원도심에 보물 같은 곳이 많으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서은덕 씨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대전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예술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모습의 예술이 북적이는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가진 대전이길 바랍니다. 네. 오래된 것의 가치와 공간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두 분 덕분에 앞으로 더욱 활기찬 그리고 문화예술이 넘치는 그런 원도심 공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그리고 박혜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